매크로부터 기업까지 장렬하게 브리핑 해드립니다. 장렬한 브리핑.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8월 12일 장렬한 브리핑 녹화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네네. 끔찍합니다. 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저희가 그러니까. 라이브를 했잖아요. 예. 그때 무슨 뭐 다 발동됐죠. 그날 뭐 발동될 수 있는 건 다 발동됐습니다. 그렇게 말이죠. 진짜. 아주 격동의 한 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는 코스피가 그래도 조금 오르면서 끝나기는 했는데 좀 분위기를 좀 살렸죠. 네. 그래도 빨리 오른 편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사실 그렇게 떨어졌었던 게 경기 네.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네. 웃기지 마라. 경기 침체 아니다. 음. 이게 왜 부각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 최소한 지금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이거나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고 보는 건 좀 무리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든 거예요. 네네. 지난 주말에 나왔죠. 블룸버그에서 한 51명의 이코노미스트, 경제학자도 물어봤어요. 네. 경기 침체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착륙, 경기 침체 아니라고 보시는 분이 69%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그것도 이제 투자 심리에 좀 분명히 도움이 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경기 침체가 맞다라고 네. 가정을 했을 때에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 변동사항이 좀 있을까요? 그럼요. 경기 침체가 있다고 보면은 아마도 내후년도 이익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거고, 그러면 ROE가 뭐 내후년 내려가면은 18만 원이 목일 겁니다. 경기 침체를 계속 생각하면 18만 원이 목일 수 있고, 네. 삼성전자는 아마 7만 원 중반 이상에서 못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8만 원이 못 갈 수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삼성하이닉스의 이익은 매월 발표되는 게 아니니까 네네. 다른 회사들의 이익이라든지 무슨 뉴스 갖고 하는 건데 지난 주말 또 좋은 게 나왔죠. TSMC? 맞아요. TSMC가 걔네는 매출이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TSMC하고 엔비디아 이런 거 믿어야 되는데 TSMC가 매출이 한 45% YY. 그러니까 TSMC가 한 1.5% 올랐거든요. 미국장은 조용조용 했는데 그런 게 도움이 됐고 이제 TSMC는 수주 받아서 반도체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걸 만들려면 장비 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쵸? 일본의 대표적인 장비 회사가 도쿄 일렉트론 있거든요. 네. 지금 4월부터 6월 실적 발표하면서 네. 24년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오. 이것을 얘네들이 피스컬 이어 2025년이라는데 내년 3월까지의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을 원래보다도 한 5%, 7%씩 높였어요. 일본은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네. 그냥 그렇게 쉽사리 높이지 않습니다. 상향 조정을. 네네. 그래서 보수적인데도 불구하고 네. 높였다라는 거에 굉장히 유의미하다. 의미하죠. 그러면 최소한 이제 내 25년도 중반은 아니지만 네. 올해 말 지금 발생하고 있는 지금 그다음에 25년 초반까지의 그 오더 주문에 대한 걔네들이 받는 가시성은 더 좋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TSMC하고 도쿄 일렉트론 통해서는 이거 반도체 그것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물론 경기 침체가 오면은 지금 비저빌리티 좋은 곳이 내년도 3월 달까지 괜찮다가 네. 내년 4월 달 가서 이렇게 꼬꾸라질 수 있어요. 네, 네. 그게 항상 IT의 어려운 점인데 일단 최소한 단기적 6개월은 오히려 TSMC하고 도쿄 일렉트론 봤을 때는 더 좋아졌기 때문에 너무 많이 빤 거 아니야? 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올라가는 거죠. 왜냐면 25년 초까지 또 좋다고 하니까. 그렇지. 그럼 많이 빠진 게 뭐예요? 하이닉스,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우리가 고점이요. 올해 7월 16일 날 고점 대비했을 때 평균적으로 미국이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필반이라는데 네. 한 19% 빠졌어요. 네. 나스닥이 한 10% 빠지고. 네. 우리 한국도 코스피 10%인데 반도체는 더 빠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원래 이럴 때는 많이 빠진 거 올라. 그러니까 오늘 뭐 조선주라든지 몇 가지 종목은 약간 주춤. 그동안 올랐었던 종목들 그건 좀 주춤한데 오히려 많이 빠졌다라고 평가됐었던 종목들이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핵심 네. 변수라고 할 게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좀 변수가 있을까요? 일단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것이 두려움이 좀 가셨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금융진 그게 계속 있을 것 같으면 엔화 단기 매도 포지션이 있는데 네. 엔화를 단기 매도하는 게 확 줄었어요. 오. 지난 주말, 네네. 지난 주에 했을 때. 그래서 그런 것도 안정이 되고 일단 엔캐리 트레이드 한 60, 70% 성산됐다는 그런 얘기도 여기저기 나오는 거 봤을 때는 그리고 금리 인상을 당분간 안 하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인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너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50bp, 50bp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고 하는 게 되면은 네, 일본이 금리 인상을 안 하더라도 네. 늦추더라도 다른 나라 커런시가 막 내려가기 때문에 저절로 엔화가 네. 높아질 수 그죠, 있어요. 올라가죠. 네, 놀라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는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BOJ가 한 거고 이 단기라는 것이 우리 희망할 때는 최소한 네. 그 선거 있기 전까지는 그렇게
위기를 대발시키기 바라는데 구조적으로는 N저가 아니고 N고로 가는 것이 미국이 금리를 하는 거니까 네네네.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결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좀 있으면 엔비디아 네네.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좀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데 일단 기대 심리가 낮다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기대 심리가 낮은 게 오히려 좋다. 그렇죠. 아, 그래서- 그리고 워낙 그 전에는 낮아도 항상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도 빅텍도 보면 말이죠. 애플하고 네. 메타가 아웃퍼포먼스. 그래서 이제 오픈소스 해가지고 엔비디아하고 경쟁하거나 네. 새로운 걸 추구하는데 아니면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 심리가 네네. 애플이 아이폰 16 나오는 다음 달까지 네. 그 내러티브가 어느 정도는 통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주가가 뭐 얘네들이 뭐 5% 10%확 올라가는 건 아닌데 다른 섹터보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약간 소외되거나 너 가만히 좀 있어봐 이런 식의 상황. 네. 그러니까 한국도 오늘도 보면은 뭐 LG노텍 이렇게 애플 서플라이 체인이 조금 더 견조할 수도 있어요. 애플 서플라이 체인은 뭐 LG노텍, 뭐 BH, DKT 저번에 얘기한 네. 이런 것들이 좀 더 견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가 오늘 세게 반등하지만 IT 전체로 봤을 때 반도체만 좋아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지금 반도체가 많이 빠진 게 올라가 맞는데 이게 고점 논란이 없고 뭐 이거 없다고 하면은 신호를 볼 겁니다. 네. 하이닉스가 18만 원을 가볍게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한 7만 7, 8천 원 가까이 가볍게 올라가고 네네. 그러니까 다른 뉴스 없이 네. 그러면은 수급이 간다고 보고 그때는 그 좀 어느 정도 담아도 더 세게 담아도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고 트레이딩 레인지에 있으면서 오늘도 보세요. 가장 많이 가는 거 뭐죠? 제약 바이오예요. 제약바이오는 뭐 시장이 좋아도 안 좋아도 계속 가네요. 예,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일단 낙폭 과대에 대한 반등 정도가 내일 모레까지 가고 네. 그리고 진정한 거는 CPI가 나온 다음에 어. 우리 쉬고 목요일 날 쉬고 대한민국 망세 광복절 그 네. 다음 날 금요일 날 결판 낼 것 같습니다. 또 변수로 핵심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뭐 미국에 대한 골디락스가 있을 수도 있고 네네. 아무래도 11월 달 대선과 관련해서 네. 해리스 바이든 네네. 그쪽이 좀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해리스가 좀 지지율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추세가 되고 경기는 침체가 안 되고 경기 침체가 안 된다고 해서 경기가 둔화가 안 된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고용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4.3% 나와서 샤메 법칙이라고 됐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것에서 이제 그 미국이 완전 고용이 보통 3.9%라기 때문에 네. 4.3 되기 전달이 4.1이었기 좀 올라간 거란 네네. 말이에요. 근데 사실 4.3이 됐을 때 이 플러스 알파를 그 일시적인 그 기후적인 이슈, 그 뭐죠 태풍 이런 네. 이슈. 그러면서 사람들이 쉬었고 돈을 이제 많이 써가지고 지원받은 거 떨어져서 들어오는 그런 실업자 이런 것들의 요인이 더 크다라고 보면은 네. 4.3%까지 가는 3.9%하고 차이가 상당 부분이 그거라고 하면은 아직 샤메 법칙에 다 왔다고 단언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마 경기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스피 전망 어느 정도 선을 보고 계십니까? 일단 경기 침체는 단기적으로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슈가 아니다. 네. 잠깐 제껴놨어요. 확률이 보면 제가 한 30%, 40% 없는 건 아니죠. 네네네. 그래서 4, 4분기 들어갈 때까지 그건 다시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큰 변수가 한번 몰아치고 반영이 된 거죠. 네, 그쵸. 그 엔비디아는 기다려야 되고 네. 해리스가 되는 게 아니라 된다고 하면은 네. 파지티브예요. 경기가 안 망가지고 네. 그럼 뭐가 되죠? 2차 전지라든지 그동안 소외받은 것이 신재생. 예, 신재생 오늘 신재생 올라갔죠. 네. 실적 CS도 잘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더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면 2,800 이렇게 다시 가겠죠. 근데 지금 해리스, 금투세, 엔비디아 경기 침체는 우려는 없어져서 바닥에서 올라왔지만은 네. 이게 2,700을 바로 갈 수 있냐? 그 힘은 아직은 뚜렷하지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2,550 네. 바닥 2,750. 요 2,550 상대가 에서. 보이고요. 가정은 경기 침체는 40%, 네. 금리 인하는 9월 달에 50bp는 안 좋은 겁니다. 아, 그러면 25bp. 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금투세는 폐지는 좋겠지만 연기 정도는 하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모의 포트를 또 짜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포트폴리오 상황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현금은 한 35에서 40% 네. 정도 하고 나머지 한 65%, 60몇 %를 투자하는데 인도 25, 오, 인도가 엄청 커졌네요. 그다음에 한국 20, 네. 미국 18입니다. 18. 미국이 제일 적고. 네. 와. 그렇습니다. 근데 인도도
이런 게 있어요. 인도가 그러면 절대 주가가 올라가서 PER이 23배, 4배 하거든요. 네. 비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중동 사태가 일파만파돼서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만은 일파하면서 유가가 미국도 경제 성장률이 약간 둔화되고 중국도 아직 회복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수요가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중동 사태 때문에 확대돼서 유가가 뭐 80불 넘어서 85불 이렇게 가면은 그러면 인도조차도 절대 주가는 아마 조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인 거니까 글로벌. 아니 인도는 네. 수출 수입에서 엄청난 게 그래서. 유가가 요잖아. 네. 물론 러시아에서 받아올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아주 전체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도도 만약에 지금까지 오버웨이스를 안 한 사람이라면은 그런 걸 연두에 두셔야 되고 밸류에이션이 비싸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가 밸류가 비싸도 추세가 꺾여서 여기서 10% 저절로 혼자 빠지고 이런 언더퍼폼은 안 할 거예요. 근데 얘네들도 절대 주가가 계속 가지 못할 수 있다는 리스크는 없지 않아 있어요. 네. 25%고 한국은 미국보다 높다고 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더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조금 반등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단 금투세가 연기도 안 되고 이상무실하게 이상된다. 그러면 이거는 20%가 아니고 15% 이하로 줄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주로 보는 미국하고 한국이 한 38%면 그거를 100으로 투자한다고 하면은 네. 그 중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것을 조선에너지 25%. 네. 단 오늘도 알게 되는데 신규 포지션 어떡하지 않은 사람들이 네. 갑자기 오늘 하는 거는 안 돼요. 조정을 받을 때 해야 돼요. 조정받을 때? 절대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 매수 하시는 분들은 네. 그러니까 테크 여기는 변압기 같은 거 포함한 겁니다. 20%. 네. 미국이건 일본 상관없어요. 근데 미국 일본 상관없는데 저는 엔비디아보다는 애플이라든지 퀄컴이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네. 메타 네. 이런 것을 더 선호합니다. 미국에서는요. 네. 한국은 낙폭과대 삼성 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보여서 20%인데 시가총액의 비중이 미국에서는 테크 비중이 아마 한 3, 4%될 거고요. 한국은 한 30% 돼요. 네. 그러니까 20%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언더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네, 거고. 네, 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은 8%가 안 될 겁니다. 네. 근데 20%는 뭐죠? 오버웨이 시킨 거죠. 오. 그래서 25, 20, 25 하면은 네. 조선, 에너지, 테크, 변압기 포함, 제약바이오. 이거 합해서가 얼마입니까? 이게 65%. 65%. 나머지는 이제 트레이딩인데 일단 그래도 화장품 아직. 괜찮아요? 아직. 근데 지금 또 화장품 피크아웃 얘기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개별 종목별로 해야 돼요. 개별 종목별로 실적을 보시면서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엔터도 바닥 잡기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하고 엔터는 바닥 잡기. 근데 이거는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5%에다가 제로로 만들 수 있는 유연성 갖고 있어야 된다. 네, 그래 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융 밸류합은 아까 구체적화 되면은 10%, 네. 구체화 안 되면 5%이야.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의 포트까지 짜봤는데 혹시 지난주 금요일 거의 금요일쯤에 리포트 잘 나오는 거를 네네.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네. 그런 리포트 중에 볼만한 리포트. 지난주 리포트에서 시장에서 많이 어텐션 된 거는 한 세 가지가 있어요. 네. IM 하이 투자에서 나온 8월 7일자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좋게 본 거죠. 물론 더 이상 안 빠지고 반등이 먼저 일어난다고 이분도 살짝 그랬어요. 네. 하이닉스 뭐 18만 천 원인가? 삼성전자 8만 7천 가장 낮은 밸류지만 위리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합니다. 하지만 OECD 경기 선행 뉴스 이런 거에 대한 컨선을 해서 주가라든지 아니면 이 전망은 안 좋은 그 리포트가 좀 긴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요. 8월 7일 거. 네. 그거 많은 사람이 봤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봤다는 거 안 좋은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그다 아침날 하이닉스를 올린 사람도 있어요. 20만 원으로 올렸어요? 아니요. 목표 주가는 그대로예요. 목표 주가 그대로. 원래 낮았어. 남들 다 30만 원 부를 때. 근데 주가가 15만 원, 16만 원 갔거든요. 네. 뭐 벌어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목표 주가 난 그대로인데 얘만 혼자 빠졌네요. 투자 의견 높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충돌할 때, 의견이 충돌할 때는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 충돌은 어떻게 한다? 주가가 반등하는 거고. 그럼 원래 20만 원이었는데 이게 많이 빠진 상태에서는 이게 오히려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된 거죠. 단기 매수기에 그분이 맞았죠. 그렇죠?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 뭐 의견이 막 충돌할 때는 올라가는 반등이 있고요.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만약에 충돌한다. 누구는 좋은데 누구는 나쁘게 얘기한다. 네. 그러면 화장품 어느 주식을 얘기했다.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나쁜 거 좋은 거 붙였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돼요? 나쁜 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조선도 너무 많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나쁜 뉴스면 프로핏 테이킹이 나올 수 있고 아까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뭐 조선도 좋고 인도도 좋고 뭐 화장품 좋다고 얘기해 만일 오늘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정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앉았다가 지금 와서 하겠다는 액션을 할 때는 제로에서 갑자기 점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탑픽 따로 있을까요? 탑픽 파마 리서치 한번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 보세요. 아, 중장기적인 네. 관점으로. 파마 리서치가 지난 8월 8일 날 리포트에 많이 나왔어요. 네. 그다음 또 하나 파크 시스템스. 파크 시스템스. 이거는 원자 현미경 회사인데 네. 반도체 장비 회사거든요. 8월 6일 날 7일 날 실적 발표되고 둘 다 실적 발표되고 실적이 좋았어요. 네. 그 전망이 좋아요. 그런데 싼 주식이 아니에요. 이미 조금 올라온 상태인가요? 그 원래 회사가 비싼 주식이거나 밸류가 높아요. 네. 그래서 낙폭과대가 막 올라갔지 오늘같이 올라갈 때는 안 가죠. 이미 지난주 올라갔으니까. 올랐으니까. 중기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중기는 뭡니까? 여기서 중기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이에요. 네. 6개월에서 한 1년을 크게 바라본다는 하면은 아마 주식이 좀 이렇게 조정을 받거나 좀 쉬어갈 때 분할로 들어갈 수 있는데 자기 성향이 맞아야 돼요. 지금까지 낙폭과대 할 때 이거 안 들으셨는데 중기적으로 본다. 6개월 그 이상을 본다면은 아마 파마 리서치는 실적이 견고하고 그 다음에 파크 시스템은 3분기, 4분기가 상반기보다 좋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 내지는 공부할 만한 필요가 있고 그래서 아마 투자가들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은 리포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일정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CPI, 네. PPI 발표가 있고 그렇죠. 이번 주 목요일 저희가 광복절이기 때문에 네. 휴장이 있죠. 네. 해봐야 될 게 따로 있나요? 그냥 CPI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PI. CPI가 헤드라인도 그렇고 그 모든 다 전월보다 내려갈 겁니다. 먼트 오브 먼스로는 전월 대비 0.15, 0.2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게 YOY로 뭐 3%, 3.2%인데 너무 많이 안 나와도 그 금리 인하를 촉발시키는 건 좋은 건데 금리 인하를 뭐 50bp를 할 수 있다 이런 선례가 느끼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내려가면 금리 인하가 너무 정당화되고 그러면 N이 약세가 되는 흐름이 다시 엔화가 강세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핑계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상 범위 내에 클로스하게 나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거를 자신이 있으면 그 자신이 있으면 수요일날 베팅에 들어갈 수 있죠. 네. 우리는 목요일날 확인하고 그 결과는 금요일날 보기 때문에 그거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나오는 거는 Applied Materials 네. 미국의 3대 업체 장비 업체죠. 그 회사 실적하고 그다음 월마트 월마트. 미국의 컨슈머 스펜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하고 월마트 정도만 아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일정까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또 장렬하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렬하게 말씀해 주셔서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장렬아. 브리핑. 다음 주에 만나요. 바이바이.